생각하라 부자가 되리라. 나폴레옹 힐의 책을 이어서 낭독을 합니다. 노년의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박사와 엘마 알 게이츠 박사와 함께 일하던 시기에 나는 인간은 내가 생각을 성취하고 전송받는 기지국의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떠올렸다. 어떤 면에서 인간의 뇌는 라디오 수신기와 작동 원리가 비슷하다. 사람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생각이 주파수를 포착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직관의 번뜩임을 말한다. 편저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창조적인 상상력은 뇌의 수신기로서 특정 조건 하에서 잠재의식으로부터 나온 생각과 다른 사람의 뇌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을 성취하고 전송받는 것이 뇌다. 효과적인 기도의 비밀. 사람들은 모든 일이 실패로 들어간 뒤에야 기도에 매달리거나 의례적으로 기도문을 중얼거린다. 그러면 두려움과 의구심이 가득 품은 채 기도하게 된다. 기도에 섞인 두려움과 의구심은 잠재의식에 흘러들어가며 무한 지성이 이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게 된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나 혹은 무한 지성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품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인데요. 자기 암살을 사용할 때 단어를 특히나 신중하게 택해야 한다. 현대의 전문가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경험 원칙이 있다. 첫째, 선언할 때는 늘 긍정적인 말로 해야 한다.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을 선언하라. 선언문은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열망을 짧고 분명하게 작성할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시간을 들여서 쓰고 또 쓰라. 열망을 표현하는 단어를 신중하게 골라 그 정서만을 표현해낸 간결한 문장으로 쓸 때까지 선언문을 다듬고 또 다듬어라. 선언문에는 열망하는 목표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야 한다.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관해는 쓰지 마라. 그 열망을 어떻게 달성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잠재의식이 더 잘 알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비현실적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잠재의식이 돌려니 지금 당장 무언가를 이루어줄 수는 없다. 이 습관이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계속 강화하여 새로운 사고방식을 형성하게 하라. 그러면 당신이 바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습관은 얼마나 강하게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형성된다. 좋은 습관 혹은 나쁜 습관이 있긴 하지만 습관 그 자체는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모두 반복적인 행위로 형성이 된다. 어떤 일을 시도해 보았는데 그 결과가 마음에 든다면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무기력하게 느려져 있는 습관은 행동하는 습관으로 대신할 수 있다. 어떤 습관이든 바라는 대로 들일 수 있다. 생각이란 마음먹기에 따라서 완전히 통제할 수 있으므로 생각을 다스려서 습관을 만들 수 있다. 효과적인 기도의 비밀은 애정과 성의, 열정, 낭만, 희망 이 밖에도 긍정적인 감정들이 더 있지만 이 7가지 감정은 창조적인 노력을 할 때 가장 강력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감정이다. 이 감정들을 완전히 습득하라. 사용해야만 습득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긍정적인 감정도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부의의 의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쓰였다. 부의의 의식을 마음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채워야 일어난다. 한 가지가 지배적으로 작용할 뿐이다. 긍정적인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여기에서 습관의 법칙이 도움을 줄 것이다. 긍정적인 감정을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라. 마치 내 긍정적인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은 완전히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된다. 이 지침을 있는 그대로 꾸준히 따라야 잠재의식을 다스릴 수 있다. 의식의 부정적인 감정이 티끌 만큼이라도 존재하면 잠재의식으로부터 건설적인 도움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치료요법으로 잠재의식을 사용하는 전문가들은 잠재의식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 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임상 체면 치료에서 역효과의 법칙은 상승효과,
의식이 충돌하는 경우에 상상력이 이긴다는 것이다. 어떤 아이디어를 심으려고 하는데 잠재의식에 이미 부정적인 생각이 닻을 내리고 있다면 잠재의식이 기존의 생각을 방어하는 데 전력을 다하려고 감정은 자극을 활성시키는 촉매이다. 그래서 감정 자극과 차가운 이성에서 발현된 사고 자극보다 훨씬 더 잠재의식은 내면의 관객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를 바꾸려면 내면의 관객에게 다가갈 줄 알아야 한다. 이제 7가지 긍정적인 감정과 7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소개해 보겠다. 긍정적인 감정 7가지는 열망한다는 거지. 믿음을 가진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자, 긍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위해서 작동하게라. 잠재의식은 이성에서 나온 생각보다 감정이나 정서와 결합된 생각에 잘 반응한다. 감정하던 생각만이 잠재의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도 많다. 사람들 대부분이 감정에 지배된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므로 감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이다.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은 각각 7가지 나눌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은 자연스럽게 속으로 유입되어서 딱히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잠재의식으로 직접 나아간다. 반대로 긍정적인 감정은 자기암시 법칙을 통해서 잠재의식에 사고 자극을 주입해야만 들어간다. 이런 감정 정서는 빵이든 혐오에 비교할 수 있다. 열정이라는 말은 행동이라는 강한 외적 표현을 말한다. 열정적으로 행동하면 자기암시의 힘을 강화할 수 있다. 열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영업자, 강연가, 목사, 변호사, 교사, 임원의 경우에 진실된 태도가 진정한 열정으로 발전하게 된다. 열정적으로 행동하면 감정도 그에 따라서 열정적이 된다. 의식을 열정적으로 가득 채우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불타는 열정은 물론 계획이 확실히 이루어질 거라는 메시지를 잠재의식에 전달하게 된다. 그러다가 의식에서 열정이 사그라지면 잠재의식에서도 사라지게 된다. 다시 성공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의식에 열정의 불을 지필 수 있게 된다. 잠재의식이라는 내면의 관객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를 다스려 부위에 대한 열망을 전달하고 소망을 물리적인 실체로 바꾸려면 스스로의 채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창조적인 노력을 위해서 잠재의식을 북돋는 방법은 창조적인 노력이 잠재의식과 결합되면 어떤 일을 해낼 가능성은 엄청나게 확장된다. 그의 가능성은 두려울 만큼 크다. 잠재의식에 관해서는 인간이 지닌 지식이 기울이만큼 제한적 열등함과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힐은 잠재의식을 2가지 측면에서 바라본다. 두 번째, 잠재의식을 무한 이끌어 오는 것이다. 이 장에서 힐은 잠재의식을 저장고로 화면을 통해서 의사는 환자가 잠재의식의 문을 열고 그동안 의식에 억압되어 왔던 정신적인 외상과 관련한 정보를 복구하게 한다. 결과 의식이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에 잠재의식이 접근하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잠재의식이 저장고라는 개념은 어떻게 창조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도출되는지를 설명해 주기도 한다. 잠재의식은 의식이라는 장을 구성하는데 이 의식의 장에서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사고 자극이 분류되고 기록된다. 잠재의식은 감각적인 인상을 그 특성과는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쌓아둔다. 잠재의식이 어떤 계획이나 생각 혹은 목적을 심어서 열망을 재화나 물리적인 실체로 전환할 수 있다. 열망이 감정 및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과 결합이 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잠재의식은 열망에 가장 먼저 반응한다. 성공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실패는 변명을 허용하지 않는다. 부위에 이르는 11번째 원칙은 잠재의식. 인간의 성에너지는 행동을 촉구할 수 있으며 그 힘은 폭풍우와 같아 완전히 제어하기가 불가능하단 말이다. 성에너지로 동기를 부여받은 사람은 그들은 위협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종종 파괴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인다. 성에너지를 절제하지 않고 거기에 휘둘림으로써 경제적 혹은 성공 이렇게 하지만 이로 인해서 자신이 얻은 성공을 계속 유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이런 잠재적인 것은 무시한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를 이겨낸 뒤에 행복을 또 이렇게 대가를 치렀다. 2,500명의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방법으로 성공을 사람들이 40, 50대 이르기까지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척 놀라워서 나는 그 원인을 조심스럽게 탐구해봤다. 인생 초기에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사랑의 정여성, 사랑, 연애, 성에는 최고의 성과를 내게 만드는 감정이다. 이 감정이 결합되면 천지성이 발휘된다. 진정한 사랑에 감동해 본 적이 있다면 이것이 인간의 마음에 오래도록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사랑의 힘은 오래 지속된다. 사랑이 본능적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으로도 최고의 성과를 얻으려는 자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 이런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그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사랑을 하고 잃어보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여긴다면 잘못이다. 진정으로 사랑을 해본 사람은 영원히 사랑을 잃지 않는다. 사랑은 엉뚱하고 개파가다. 좋으면 다가왔다가 아무 경고 없이 발명하는 한 가지 이상의 자극원을 사용하여 정신이 고차원적으로 활동하게끔 자극한다. 발명에 관한 기존 지식, 완결된 지식에 정신을 집중하여 알려지지 않은 지식, 발명에 관한 완결되지 않은 부분에 관한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린다. 그러고 나서 이 그림을 잠재의식으로 넘기고 마음에서 모든 생각을 비우고 편안하게 그 답이 번뜩일 때까지 기다린다. 엘마 R. 게이츠 박사는 창조력을 배양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200개 이상의 특허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천재성을 얻는 데 흥미가 있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다. 게이츠는 연구실을 커뮤니케이션실이라고 불렀다. 그 연구실은 방음이 되어 있고 완전히 깜깜한 상태이고 메모한지 한 통이 놓인 작은 테이블이 벽 앞에 놓여 있다. 벽에는 전등 스위치가 있다. 게이츠는 창조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능력을 끌어내고 싶어지면 이 방에 들어가서 테이블에 앉아서 불을 끄고는 연구 중인 발명품에 관해서 알고 있는 내용에 정신을 집중한다. 마음속에 아이디어들이 번쩍 떠올라 그 연구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내용과 연관시키기까지 그는 그렇게 앉아 있는다. 한 번은 아이디어가 너무 빨리 떠올라서 3시간 동안 숨가쁘게 머리 한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성적인 추론은 결함이 있을 수 있다. 이성적인 추론이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높은데 경험을 통해서 배운 지식이 모두 옳다고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훨씬 안정적일 수 있다. 합리적인 추론 능력보다도 훨씬 안정적인 원천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천재들이 사용한 방법을 이용하는 법은 천재와 평범한 발명가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천재는 합성적이고 창조적인 상상력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발명가는 발명품을 고안할 때 경험과 합성적인 상상력을 통해 알고 있는 아이디어 혹은 원칙을 조합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이렇게 축적된 지식이 부족하다면 발명가는 창조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의 원천에 기댄다. 발명가가 사용하는 방법은 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창조적인 상상력은 우리의 유한한 정신과 무한 지성을 직접 연결해준다. 새로운 개념이나 발명의 원리는 창조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발견이 된다. 마음에 번쩍하고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개념, 예감은 다음과 같은 원천에서 나온 것이다. 다른 사람의 정신, 어떤 사람들은 의식적인 사고를 통해서 생각, 아이디어, 콘셉트를 표출한다. 자신의 잠재의식, 여기는 두뇌가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온갖 사고와 인상이 저장되어 있다. 다른 사람의 잠재의식 창고, 무한지성, 이 정의 도입부에서 열거한 10가지 정신자극 중에서 하나 이상으로 두뇌를 자극하면
평범한 사고를 넘어선 경지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듯 수준 높은 사고에 도달하면 정신의 창조적인 능력이 자유롭게 활동한다. 육감이 활동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다른 상황이라면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아이디어에 도달할 채비가 갖추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천재와 범인을 가르는 능력은 바로 육감이다. 창조적 상상력을 개발하기. 정신이 자극을 받으면 사고 능력이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증가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작업원은 10가지인데 작업원을 통해 무한지성과 연결이 되고 잠재의식의 창고에 진입할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의 잠재의식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잠재의식에도 닿을 수 있다. 이것이 천재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창조력을 이용할수록 생각하거나 아이디어를 얻을 때 창조력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다. 이 능력은 사용해야만 개발이 된다. 일반적으로 의식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육감을 통해서 움직인다. 위대한 예술가, 작가, 음악가, 시인은 창조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내면에서 들려오는 작디 작은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위대해질 수가 있었다. 천재성과 창조적인 상상력. 천재란 평범한 사고를 뛰어넘어서 평범한 사람들이 닿지 못하는 지식의 원천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인물, 다시 말해서 사고를 극대화 방법을 아는 인물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이 정의를 읽으면 몇 가지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먼저, 천재는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지식의 원천을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천재만이 닿을 수 있는 지식의 원천이 있는가? 그렇다면 원천은 무엇인가? 카리스마를 발휘할 줄 아는 영업사원은 알게 모르게 성에너지를 전환하는 기술을 터득하고 있다. 자신의 성에너지를 전환시킬 줄 아는 대다수 영업사원은 부지불식간에 혹은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서 그렇게 한다. 이런 자질을 키우고 개발하면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 동기를 부여하는 데 필수적인 자질을 이해하고 끌어내면 인간관계에서 유익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 악서. 손을 맞잡은 순간에 카리스마 있는 사람인지 아닐 수 알 수 있다. 어조는 카리스마 혹은 성에너지는 개성적인 목소리나 음악적인 목소리를 만들어 매력을 부여한다. 자세와 행동 거지.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은 정력적으로 움직이며 우아하고 편안한 태도를 지닌다. 사고 전파력.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은 성적인 에너지를 개성으로 드러내며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옷차림 스타일은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은 대개 외모를 신중하게 정돈한다. 대개 자신의 개성과 용모에 어울리는 옷을 고른다. 힐이 이 연구를 시작한 이후에 많은 여성들이 권력을 쥐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자료를 모으던 시기에 성공한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전기는 대부분 남성의 것이었다. 더욱이 그가 지난 30년 개인적으로 연구한 비즈니스 리더와 정치적인 리더 모두 남성이었다. 이런 한계 때문에 힐은 여성의 동기부여가 되는 역할 모델은 이론으로 수집하지 못했다. 역사는 여성의 영향으로 창조력을 고양하며 성과를 낸 위대한 남성들의 기록으로 가득하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첫 번째 아내 조제핀의 격려로 불굴의 의지와 정신을 지니게 됐다. 하지만 더 나은 판단 혹은 합리적인 능력에 기대어 조세판을 무시하면서 몰락하기 시작했다. 오래지 않아 그는 전쟁에서 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는 신세가 된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견하고 이용하여 위대한 성과를 내고 지도자가 되었다. 링컨에 관한 모든 책에 언급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앤 러틀리지를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이런 능력을 발견하고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사실 이상의 의미가 있다. 천재성의 원천으로서 성에너지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는 단서이기 때문이다.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윌리엄 셰익스피어, 에이브러햄 링컨, 래프 waldo 에머슨, 로버트 번스, 토머스 제퍼슨, 엘버트 하버트 등등, 우드 윌슨,
자, 이렇게 성에너지, 이런 성에너지와 성공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심리학적인 사회적인 연구는 많다. 성에너지의 특성은 대부분 물리적이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성별, 매력, 신체 사이즈, 연령 등에 초점을 맞추어 첫인상, 성과에 대한 예상, 성과에 대한 인식, 사회적인 소통 능력과 같은 지표들을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똑같은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비교할 때 키가 큰 남성이 키가 작은 남성에 비해 일을 더 잘하고, 머리숱이 많은 남성이 머리숱이 적은 남성에 비해서 더 두드러진 성과를 내며, 잘생기고 남성미 넘치는 남성이 평범하거나 나이 든 남성에 비해서 성과가 좋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매력적인 여성이 평범한 여성보다도 성과가 더 좋았고, 마른 여성이 과체중 여성에 비해서 시험 점수가 더 높았으며, 젊은 여성이 나이 든 여성에 비해서 능력이 우월이라고 기대받는다. 물리적인 성에너지에 관한 단순하고 분명해 보이는 연구 결과들은 무척이나 의미심장한 결론을 이끌어낸다. 성공한 사람 모두가 키가 크고 남성적인 남성이거나 매력적이거나 날씬한 여성은 아니다. 또한 키가 작고 머리숱이 여성이 뛰어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영업사원을 고용할 때 유능한 관리자는 개인적인 흡인력 혹은 카리스마를 첫 번째 자질로 살펴본다. 이런 성적 에너지가 결여된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열정을 끌어내지도 못한다. 열정은 무엇을 팔든지 판매에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강연자, 목사, 변호사, 영업사원, 카리스마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말을 듣게 할 수 있을까? 또한 대부분의 사람은 감정적인 호소에 영향을 받는다. 영업사원에게 카리스마는 중요한 자질이며, 판매의 대가들은 완벽한 판매 기술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글을 쓰였을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카리스마, 즉 성적 에너지를 판매에 대한 열정으로 전환한 덕분이다. 이 말은 성적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도 실용적이라는 뜻이다. 전환이라는 말은 간단히 말해서 한 가지 요소, 에너지 형태를 다른 요소로 바꾸는 것이다. 성적인 에너지를 전환한다는 말은 성적 표현에 대한 생각을 다른 특성의 생각으로 바꾼다는 말이다. 카리스마를 발휘할 줄 아는 영업사원은 알게 모르게 성에너지가 강했다는 거죠. 카리스마, 세상을 통치하고 무형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감정이다. 인간은 이성보다도 감정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 창조성은 냉철한 이성이 아니라 전적으로 감정에 따라서 발현된다. 인간의 정신은 자극에 반응한다. 이런 자극은 열정, 창조적인 상상력, 강렬한 감정 같은 특성을 북돋운다. 정신이 가장 자유롭고 반응하는 자극은 다음과 같다. 성적 표현의 욕구, 애정, 명성, 권력, 돈에 불타는 열망, 음악, 우정, 동경,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조력 집단, 용기, 의지, 끈기, 상상력, 창조적 능력이 나타난다. 강에 대물로 오면 잠시 물길을 다스릴 수 있다. 하지만 강물은 마침내 자신이 나갈 길을 만들고야만 한다. 성적 표현 욕구 역시 마찬가지다. 잠시 감추어두고 통제할 수 있겠지만 그 번속으로 인해서 마침내 스스로 표현할 수단을 찾는다. 성적 표현의 욕구는 타고난 본능이다. 그 열망은 억압할 수도 제거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도 안 된다. 하지만 신체와 정신,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다른 출구를 찾아올 수는 있다. 잘 조정하고 방향을 찾는다면 이 욕구는 문학, 예술은 물론 부를 일구는 데까지 강력한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는 동기부여 요인이 된다. 3,000명 이상의 영업사원들을 훈련한 어떤 강사는 성적으로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이 판매에도 뛰어나다고 말한다. 이 말은 곧 개인적 흡입력으로 일컬어지는 카리스마가 아닌 성적 에너지가 표현된 것이라는 의미이다. 무엇이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지는 과학 연구와 철학적인 논쟁에서 끊임없이 다루는 주제다. 음식, 물, 주거, 의복, 안전 등 기본적인 생명 유지 욕구를 넘어서 인간을 행동하게 만드는 다른 요인이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심리학자 에이브러임 메슬로의 욕구 위계론일 것이다.
그는 동기부여 요소를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안전 욕구에서 시작하여 소속감, 애정, 존중, 이해, 신미, 자아실현, 초월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8가지 단계로 정했다. 이와 다른 정의를 내리거나 각 요소 간의 정료도를 다르게 보는 심리학자와 사회학자도 있지만 대개는 생명유지라는 1차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난 후에는 성과 애정에 관한 욕구를 또 가장 중요시 기본이 생기면 지구상에서 캐낼 수 있는 황금보다도 인간의 사고에서 캐낼 수 있는 황금이 더 많다.